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총선 준비에 들어갔죠.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위원회와 선거 시기 인재 영입의 역사 한번 정리해 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평론가님 먼저 이 보통 선거 시기에 만들어지는 조직이 인재영입위원회라고 칭해지는데 예. 민주당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인재위원회이거든요. 영입이 좀 빠졌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과거 인재위원회는 주로 외부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고,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발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명칭이 인재영입위가 아니라 인재위원회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 외부뿐만 아니라 당 내부 인재도 발탁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심장한 대목의 방해로 이 당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인재를 발굴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예.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예. 인재를 영입한다라고 하면은 당의 외부에서 그렇죠. 당의 내부로 끌어들인다는 것이고, 그런 느낌이 그것은 큽니다. 예. 예. 당의 외부가 당의 내부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나은 인재들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이야기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민주정치에 실질적으로 안착화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서야 가능해졌습니다. 그 전에 당이라는 것은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 야당은 투쟁 조직의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네. 정치와 민주주의에 안착한 각 당의 역량을 요구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능력이 되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당시에 대한민국 정당은 카리스마적인 각 당의 1인자들한테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는 한국 정치에 걸출한 인물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이 발전한 턱이 없었죠. 당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고. 예.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니라 인재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인재위원장으로 맡게 된 것은 당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외부 인재들을 영입하려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당 내에도 과거와 달리 충분히 인재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자연스럽게 역대 정당들의 인물 영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인재 영입에 중점을 두고 총선을 치는 것이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젊은 피수연론을 꺼내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신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당이 그러니까 대통령 여당 총재하던 시절이었죠. 공천 물갈이를 우려한 현역 중진들이 계속 견제하는 가운데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임종석,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강기정 등 소위 86세대 그룹이 당에 대거 영입되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던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의 방점이 당시 찍혀 있었는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신한국대 입당과 함께 민주당 출신인 이재호, 김문수 등이 영입됐고 홍준표, 매형규 출마해서 원내 1당을 지켰습니다. 네. 그 이후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그 이해창 총재가 그 신진 엘리트 영입을 밝히면서 김윤한, 이기택, 신상호 당시 거물들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정병 낙천시키고 원희룡, 오세훈 등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후 총선 때면은 새로운 인물 누가 들어왔나 뭐 이렇게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 예. 자, 생각해보면 선거 시기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고요. 예전에 있던 인물들은 이른바 구시대 인물로 이제 물갈이 공천이 되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또 비판도 없지만은 않습니다. 매번 국회의원 선거가 도래하게 되면 정치권은 정말 새 인물 찾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옆에서 봤는데 보기에 딱할 정도였어요. 네. 매번 새로운 인물 찾아서 공천해서 내보내고 새 인물이 당선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새 인물이 당선되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정치권이 이 구태는 바뀌질 않아요.
물론 이거는 유권자들 책임도 있어요. 선거 시기에 되면 유권자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각 정당이 그런 유권자의 니즈를 활용해서 최대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선거에 내보내고 있는데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4번의 총선을 분석해 보니까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정당의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인물을 많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정치는 바뀌지 않는가? 이건 인물만큼이나 정치 시스템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인물론을 이야기하자면 한때 유행처럼 이른바 번졌던 소위 386 세대론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지겨운 얘기인데요. 예. 여야를 막론한 세력유치 바람에 힘입어 제도권 정치에 입성한 이들이 당내 개혁 세력을 자처했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386이라는 이름의 이 괴상한 숫자가 세대로 묶여서 정의가 됐었죠.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닌 30대 정치인. 예전에 그랬었어요. 저도 이 범주 안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여기에서 길을 터준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 대선에서 좌희정 우광재로 대표되는 소위 이제 30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3 빠지고 86세대라고 하는데 네. 측근들과 함께 노풍을 일으키며 청와대에 입성했고 2004년 17대 총선 때는 탄핵 역풍을 타고 대거 금배지를 달았죠. 486 지나서 586이 되었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50대 비중이 60%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역대 최고인데 네. 이제는 변화와 개혁의 상징 86세대가 기득권의 세력이자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 잡지 여론조사 응답자 보니까 71.3%가 586세대 물러나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586세대에 물러나야 된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2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3배 더 많은 거죠. 예. 다시 현실 정치로 돌아와서요. 내년 총선 이제 5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실제적인 공천 전국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상황부터 보자면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제 맡으면서 친정 체제를 좀 구축하는 것,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선거 시기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총선기획단 꾸려지고 나서 공직자 선거 후보자 검증위, 공직자 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 전략공천관리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관리위 여러 가지 설치해서 진행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비명계가 가장 긴장하고 있죠. 역대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네. 이원욱, 조응철, 이상민 의원 등은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맡은 인재위원회도 지금 친명계 공천을 위한 포석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팩트로는 친명체제 강화 아니냐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내부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신진 영입 인사라든지 이런 발표는 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류한 혁신위원회는 아젠다를 던지는 그 미션을 가지고 탄생을 한 겁니다. 3호 혁신안으로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 추천 이걸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발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는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국민의힘의 두 축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 이거는 다른 그 정치 신당 만들겠다는 세력과 함께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비명계가 합류한다. 그럼 이거는 상당한 파워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장에 친윤 계열인 직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어요. 그 내부에서도 비판하고 있거든요. 선거 패배에 책임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는데 그 사람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올린다? 이거는 100% 윤심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